자, 12월 1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7,1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7K를 드디어 돌파를 해줬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은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이 올라야 저도 현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야 저도 전체적으로 좋은데, 오늘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일정이 있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상승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주요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알고 있을 건데, CPI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입니다. 이 부분 엄청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연준에서는 이거를 더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오늘 이 고비를 만약 넘겼다 라고 하면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고비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폭 다 반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관점, 지금 이제 C가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C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 여러분들 안심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저는 B에서 지금 C파 나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을 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상으로 일단 보면 뭐 비트코인 여기 이 저항선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 느낌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이 부분 발표할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있었던 부분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파월 속도 조절 시사에 뉴욕 증시 급등, 나스닥 4.4%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어제 3시입니다. 어제 이 연설이 있기 전에 그냥 예상했던 발언 그대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 12월 15일 FOMC에 관해서 힌트를 줄 것인데,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에 말은 할 것입니다. 그쵸? 파월 속도 조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을 주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최종 금리는 더 높아져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속도 조절에 사람들은 열광하겠지만 금리는 계속 높아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파월 연설하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나왔어요. 속도 조절 얘기했죠. 그리고 최종 금리 목표보다 높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시장은 속도 조절이라는 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속도 조절은 0.5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시 되면서 지금 이런 느낌이 나와준 건데, 속도 조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 부분 나올 얘기들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속도 조절에 사람들은 열광하겠지만 금리는 계속 높아지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지금 사람들이 당장은 속도 조절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승을 하고, 뭐 나스닥도 뭐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아직 높다, 아직 갈 길 멀었다, 최종 금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속도 조절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상승했던 부분이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저는 다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오늘 중요한 이 발표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라고 하죠. 오늘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CPI라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CPI는 도시가구 소비자가 지출하는 도시가구, 그러니까 농촌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급 지출만 포함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자, PC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소비에 대한 구성 요소 통계이며 미국 상무부 경제 분석국에서 발표를 하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척도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음 걸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CPI는 주거, 의류, 교통, 교육, 여가, 의료, 음식, 기타 이렇게 8개 대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PCE는 여기에서 기업에서 지출하는 부가비용까지 모든 거를 포함을 합니다. 소비자, 의료, 보험 비용까지. 자, 그래서 PCE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 지불한 비용까지도 함께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더 포괄적이에요. CPI는 일정 부분, 이 CPI에서 말하는 거 말고 PCE는 더 포괄적으로 CPI를 포함시키고 더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 연준에서는 패드에서는 이 파월은 이 연준에서는 이 CPI보다는 PC를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조의 의료비 지출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CPI. 근데 PC는 소비자 플러스 고용주와 함께 지불하는 비용.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개인이 모든 의료보험을 내는데 직장인의 경우 개인이 50% 직장 50% 이렇게 반반을 내잖아요. 이런 비용들까지. 그리고 CPI는 말했던 도시의 소비자들의 가격. 근데 PC는 도시, 농촌 모든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봐야 되는 건 CPI가 아니라 PC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했던 거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에요. 그리고 CPI는 가격 변화가 돼도 대체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개념 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든 겁니다. 자, 배추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배추김치 말고 만약 무김치를 담갔어요. 근데 배추값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김치를 사 먹고 다른 재료를 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는 게 CPI라는 거죠. 근데 이 지출, 말했던 소비 지출이잖아요. 지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이 인플레이션이, 이 물가가 높아져서 내가 다른 대응책을 만약에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걸 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B를 샀어. 근데 CPI는 이 A라는 거에만 측정을 한다. 근데 이 PCE는 B라는 거에 지출을 했던 내역까지 다 내가 지출한 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책으로 사용을 했던, 구매를 했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E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탕이 100원입니다. 근데 물가가 올랐어요. 10%가 올라서 이게 110원이 됐어요. 그쵸? 그럼 이게 물가가 10% 오른 거죠. 근데 이 110원 됐어요. 이 110원 된 거를 실제로 지출을 내가 이걸 3개를 사 먹었어. 그러면 얼마죠? 330원이겠죠. 그러면 나는 10% 오른 거를 3개를 사 먹은 게 되잖아. 그럼 난 실질적으로 30%를 더 이제 지출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10%를 올라서 110원 냈다. 그럼 10원을 3개를 사 먹었으면 3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0%를 더 낸 거예요. 원래 기준보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모두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5월에 발표됐을 때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낮게 나올 수가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번에 미리 발표했던 거 11월 10일 날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해줬죠. 이때 했던 부분이 여기에선 낮게 나왔는데 실제로 만약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예측도 지금 낮게 잡았거든요. 0.3%로 잡았어요. 근데 예측치라도 그냥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올라간다, 실제가 더 높게 나온다 라고 해버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소비자 물가지수 뭐 내려왔네 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랐다 지금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당장 있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예측치보다 높다? 뭐지? 소비자 물가지수 낮게 나왔었는데 막상 실제로 지출했는 내용들 지출 물가지수 보니까 높네? 인플레이션 아직 한참 남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실망 매물 터져버리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오늘 알고 계시기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측치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예측치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미국 소비 지출은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비 지출, 오늘 보는 게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미국의 GDP 증감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소비 지출이 일단 늘어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번에 GDP가 먼저 발표가 됐잖아요. 지출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늘어난 게 물가 지수 때문에,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이게 올라버린 거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측치에 부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GDP가 높게 나왔던 이 부분, 이 소비 지출에 따라 이제 GDP 70%가 소비 지출인데 이게 높게 나왔는 게 진짜 그냥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 지출이 늘어선지 아니면 이 지출 물가도 높아진 건지. 그래서 일단 GDP가 이렇게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조금 예측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제발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측치를 상회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망 매물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틀렸으면 좋겠어요. 100%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지표까지 오늘 좋게 나와 버렸다. 예측치보다 밑으로, 이제 전년 대비로 하면 이 5포인트보다 밑으로 나왔다 라고 해버리면은 여기 지금 상승했던 거 기름 부으면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일단 나스닥도 지금 올라온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RSI 지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 제가 채팅방에서, 저희 정혜원 방입니다. 정혜원 방에서 말했던 게 RSI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진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였거든요. 자, RSI 70% 이상 넘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슈팅 줄 수 있다. 그때 이제 RSI가 70포인트였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슈팅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RSI 식고 가격 살짝 눌림 받을 때인데, RSI가 식으면서 17K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 하락 관점 폐기할 수 있는데 가격에 눌림 받을 때 17 지지 못한다, 기대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요. 지금 RSI 말했던 슈팅 나왔죠. RSI 70% 이상 넘어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7.3에서 17.4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슈팅 한번 나왔어요. 그쵸? 나와줬고 여기에서 17.2K까지 갔네요. 범위는 틀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과열된 게 이제 식어 갈 때 한번 조정을 줄 때 여기에서 받침을 해주는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과열이 식어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줄 건지, 아니면 여기 17K 라인 또 깨트릴 건지. 여기 깨트리고 해버리면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이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지수가 발표가 돼서 정말 예측치를 하회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상승분을 더 상승시켜주는, 불 부어줄 수 있는 이런,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꾸역꾸역 올렸는데 결국 이거 다 반납해버릴 건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때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 CPI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상승했어요. 상승했는 거 반납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또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거 반납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발표를 유심히 보자. 말했던 CPI 발표보다 이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 PC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시 하회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필수로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정혜원 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PC, CPI 이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발 저녁에 좋은 그림 나와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림 나오길 우리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